원화가 풀렸는데 금리가 낮으면 원화의 통화 가치가 붕괴합니다. 오늘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옵니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원화를 계속 풀면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이 돈이 은행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물 자산이나 상품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형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민의 구매력을 파괴하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으로 자금이 집중되어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실물 경제의 가치와 무관하게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버블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지방 인구 소멸로 가는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수요가 없이 공급만 많았던 지방의 부동산은 가치가 0에 수렴하고 반대로 지방의 수요까지 몰린 서울의 부동산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 급등이 일어납니다. 저수지가 마르면 중심부로만 물고기가 모이는 것과 같이 서울의 부동산은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이 없는 서민들은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과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극대화됩니다. 그럼 거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꺼집니다. 거품이 꺼지는 모습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처럼 파멸적 형태일 것입니다. 거품이 거품인 것을 모두가 인지하기 전에 스마트머니는 이미 빠져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원화를 팔고 금리가 더 높은 달러와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갈아탑니다. 이는 외화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2025년 8월 현재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쫓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여 미국으로 갑니다.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수입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하는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의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는 국내 물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때 한국은행은 뒤늦게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뒤늦게 가파른 금리 상승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모두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한국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저금리로 버틴 시간이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더 급진적이고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튀르키예의 사례에서 미리 학습해야 합니다. 튀르키예의 2013년 기준금리는 4.75%였습니다. 그런데 낮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 리라화 가치가 방어가 안 되었습니다. 2014년 금리를 8.25%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리라화 가치 방어가 안 되었습니다. 2023년 8.5%였던 튀르키예 금리는 현재 43%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리고 계속 버티다가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급진적이고 파멸적인 금리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금리를 2배로 올리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집니다. 온 국민이 재정적으로 디폴트 위기가 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최소한 미국과 같은 금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화 가치의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안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과 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이러한 급격한 자본 유출의 동기가 약해집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수출입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미국으로 옮길 요인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국내 투자자들 또한 굳이 환전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 투자를 선택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 억제 효과는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갑작스러운 충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동조화를 통해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가면 갈수록 반대 방향으로 간 만큼을 돌아온 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2배 어려운 과제가 남을 겁니다. 강제로 눌러온 저금리 자체가 급격한 고금리를 불러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산의 거품이 터지는 파멸적 미래에 대해선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높은 금리의 시기가 온다면 국가 말고 개인의 차원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금리가 낮을 땐 좋은 빚 나쁜 빚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가 만약 10%로 오르면 개인 차원에서 좋은 빚 같은 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해야 10% 금리를 이기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빚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제 걱정이 과대망상 해프닝이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지속되시기를 빌겠습니다.